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0일 오전 11시 반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황교안 대표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반대, 그리고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반대, 공수처 반대 등을 요구하면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고 있는 철야 농성이 49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는 것은 2003년 당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2009년 당시 민주당 정세균 대표에 이어서 처음입니다. 최병렬 전 대표는 측근비리 특검 관철, 정 전 대표는 미디어법 처리 저지를 내걸고 단식을 했었습니다. 이 한국당 관계자는 황 대표가 오늘 오후 2시부터 문재인 정부의 국정난맥상을 저지하기 위해서 국정대전환을 요구를 하면서 단식에 들어간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소미아로 알려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시점이 23일 0시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나흘 남았습니다. 그리고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등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가 되는 날이 2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극적인 조치를 선택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황 전 대표는 이틀 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단독회담 제안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또 요사이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황교안, 나경원 물러나고 자유한국당은 존재 그 자체가 민폐니까 해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당 내외에서 여러 가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말하자면은 근곤일척의 역전 드라마를 마련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느껴집니다. 더구나 요사이 갑자기 추워졌고요. 이렇게 되면은 청와대 분수대 앞이 하나의 무대로서 설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분수대 앞에 많게는 수천 명, 아무리 적어도 수백 명의 철야 농성이 계속되고 있고, 거기에 전광훈 목사,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텐트를 쳐서 현장 거리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그곳을 하나의 교도보로 삼아가지고 이 거리로 나오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토요일마다 대중집회가 이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게 다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수대, 황교안 단식 농성, 그리고 토요일의 이 대중집회가 연결이 되면서 이 거리 투쟁의 분위기가 상당히 연쇄적으로 폭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특히 오는 토요일이 이 지소미아 파기냐 연장이냐를 결정하는 23일 0시를 넘어서 23일 12시부터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데, 이 집회에도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요사이 황교안 대표가 이 코너에 몰린 것은 기치로 내걸었던 우파 대통합, 보수 대통합이 유승민을 대화 상대자로 정하는 바람에 당내에서 큰 비판의 직면을 하고, 다음에 당내에서 이 3선 이상 물러나라든지, 또는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물러나야 한다든지, 이런 말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서 황교안 대표가 강력한 지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너무 약하고, 특히 한일 관계가 나빠졌을 때는
반일 캠페인에 그냥 편성을 해버려서 야당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리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반대의 의지는 밝혔지만은 그것을 정치적으로 어떤 드라마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실감을 주는 데는 아직까지 실패했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은 그나마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다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물론 이제 이 단식은 한번 시작이 되면은 중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구사항을 여권이 받아주면은 중단할 명분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중단을 하는 게 아니라 병원으로 실려가는 식으로 해서 강제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은 아주 중요한 시기에 단식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1980년대 초에 당시에 전두환 정권의 사회 통제력이 아주 극에 달했을 때 김영삼 씨가 당시에 완전히 정치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던 김영삼 씨가 단식을 했습니다. 20여일 단식을 했는데 그때 정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정권 측에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부를 하고 결국은 병원에 실려가는 걸로 해가지고 막을 내렸지만은 이것이 민주화 운동이 1983년, 84년, 85년으로 대폭발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 단식을 통해서 김영삼 씨가 잠자던 민주화 세력을 깨워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황교안 대표가 이 단식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단식 시작은 쉬운데 어떻게 끝내느냐 여기에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그 현장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이미 준비된 현장입니다. 준비된 현장이니까 청와대 앞이라는 아주 전략적인 좋은 자리고 또 광화문 이승만 광장은 지금 우파 세력이 차지해가지고 좌파를 변두리로 밀어낸 그런 형국이니까 이 지리가 참 좋습니다. 지리적 전략적 면에서는 아주 성공적일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드라마 연출의 무대 장치는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이 황교안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요새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걸 보수 언론이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 좀 가혹하다는 면이 드는 것은 이 비판이 대안이 없는 비판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더구나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연일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황교안 대표를 비판을 하는데 이 비판한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애정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감정적으로 비판을 하는지 여론의 편성을 해서 비판을 하는지를 좀 알게 됩니다. 이 글이라는 것은 인격이거든요. 홍준표 페이스북에 올라 있는 짤막한 비판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충분한 물밑 대화로 통합 조율 없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불쑥 통합 카드 내던지고 받아줄 리 없는 여야 영수회담을 뜬금없이 제안하고 준비 없이 청년과의 대화에 나섰다가 청년들로부터 질타당하고 최근 일어난 야당의 헛발질들입니다. 이건 뭐 이름은 적시 안 했지만 황교안 대표를 비판한 거네요. 이렇게 당대표가 여론으로부터 조롱을 받기 시작하면은 당이 회복하기 힘든 수렁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좀 더 길고 넓게 숙고하고 몰고 올 파장을 검토한 후에 국민 앞에 나서십시오. 당풍 쇄신을 위해 당직자들은 개혁적인 인사로 전면 교체하고 박근혜 정권 때 청와대 정부 고위직 출신들은 탄핵당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므로 전부 쇄신하십시오. 그래야 당의 활로가 열릴 겁니다. 혁신적인 조치 없이 탄핵 이전 기득권 지키기
현 체제로는 내년 총선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사람을 비판을 하면은 자신을 돌아보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박근혜 정권 때 탄핵당한 사람은 책임져야 되고 탄핵시킨 사람은 책임 안 져도 되는지,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자당 대통령을 끌어내린 것이 잘했다는 이야기인지, 그러면 홍준표 대표가 있을 때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에서 몰아내는 아주 비인간적인 조치를 취해서 선거에서 무슨 덕을 보았는지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글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상당히 감성적인 비판글을 올렸습니다, 어제. 그런데 이런 글을 또 조선일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기사를 써주었습니다. 제목이 수도권의 바닥을 아십니까? 통합과 혁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을 이겨야 한다.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사회주의 개헌을 저지하기 위해서도, 더 이상의 서민 고통을 막기 위해서도, 그리고 이를 위해 통합과 혁신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전제 조건이다. 이를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자기 희생과 솔선수범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 리더십의 정치적 상상력이다. 정치는 예술이라 하지 않던가. 정해진 모범 답안은 없다. 감동은 예측 가능한 패턴의 반복에서는 결코 오지 않는다. 한 전도양양한 젊은 정치인의 자기 희생 결단으로 자유한국당에 기회가 왔다. 기회가 온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가. 그런데 그 절호의 기회가 공중분해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이 좋은 소재를 발화점으로 만들지 못하는 화석화된 정당. 무에서 유를 창조해도 부족할 판에 유에서 물을 만드는 정당. 밥상을 차려주어도 줄임배를 움켜쥐고 우왕좌왕하는 정당. 타이밍도 놓치고 밥상도 걷어차고 기회를 위기로 만드는 정당. 사단장님 한 걸음 한 걸음에 수천 병력의 생사가 왔다 갔다. 일선에서 죽으라 뛰는 야정군 소대장은 야속할 뿐이다. 글은 참 잘 썼어요. 그러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논평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른바 무상복지, 사실은 국가복지인데,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 무상급식에 반대해서 서울시장 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했다가 져서 물러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등장하는 길을 냈던 사람입니다. 명분은 좋았어요. 대의 명분은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패배한 다음에 자기가 직을 걸었던 그 대의 명분을 지켜내지 못하고 사실상 정치판으로부터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참 아까운 경우인데, 이분이 여러 가지로 정치가로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는데 결정적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때 야인으로 돌아가서 끈질기게 낭비적 복지를 비판하는 입장을 지금까지 견지해 왔다면 대통령이 되었든지 대통령 후보로서 확실한 자리를 확보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오늘 이분이 쓴 글 읽어보면은 뭐 참고할 만한 것도 있고 또 이건 아닌데 하는 점도 있습니다. 전도양양한 젊은 정치인의 자기 희생 결단이라고 했는데 김세연 삼선 의원의 이야기를 받아서 확대 재생산한 글입니다. 자, 그런데 오세훈, 홍준표 두 분은 이제 황교안 전 대표가 단식 농성을 시작을 했으니까 어떤 태도를 보일지, 잘한다면 잘한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내일 오세훈, 아니 오늘이라도 오세훈 그리고 홍준표 두 분이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올릴지, 황교안 현 대표의 단식 농성 결단에 대해서 어떤 글이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감사합니다.